다음에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저희 자작곡인 1200원이라는 곡을 1200원은 우리 교통비입니다. 조금 올랐긴 한데 이 교통비를 가지고 여자친구를 보러 가는 이런 마음을 그려낸 그런 달달한 곡입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였었나 아니 미리 힘들었었나 유난히도 피곤하던 그날 그밤 억지로 감은 눈꺼풀 위가 내려앉아 어쩌지 널 봐야겠어 아님 잠을 잘 수 없는 걸 그렇지만 너는 너무 멀리 있어 주머니 속에 1000원 몇 장과 원망만 6번 버스를 타고 열정거장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타 7정거장 20분 더 걸어가면 보이는 익숙한 너의 골목 벚꽃잎 피는 어느 곳이든 다 좋다며 함께 가자 말하며 웃는 너인데 주머니 속엔 1000원 몇 장과 동전 몇 개뿐인 날 원망만 하다 괜찮아 시간도 돈도 아직까지 충분해 지금 나 너에게로 달려갈게 번쩍이는 외제차는 없지만 더 반짝이는 내 마음을 들고 106하고 열정거장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타 7정거장 20분 더 걸어가면 보이는 한적한 벤치 앉아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든 너의 얼굴과 내 손 위로 포개져 있는 너의 손 위로 흩어지는 미소 넘쳐 흐르는 내 맘 106번 버스를 타고 열정거장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타 7정거장 20분 더 걸어가면 보이는 106번 버스를 타고 열정거장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타 7정거장 20분 더 걸어가면 보이는 익숙한 너의 골목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불편하시죠? 네, 계속 쓰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네. 자, 아니면 앞에서 노래를 하시던가 아니면 계속 쓰시는 걸로. 네, 여러분 정말 좋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다음 곡도 저희 밝은 노래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저희가 이제 대구에 유명한 행사 중에 지구의 날 버스킹 페스타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좀 저희가 너무
자동차로 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버스나 이렇게 대중을 이용하고 하면서 환경도 보호를 하고 또 이렇게 자연도 이렇게 보면서 뭐 이런 여유를 가지자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너라는 물감이라는 곡을 작곡을 했었고, 그때 저희가 몇 등 했었죠? 네, 2등. 1등 좋았을 텐데. 네. 그래. 1등이 다가 아니니까. 네.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네. 그래서 그 곡을 여러분들께 오늘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원을 지나고 언제 걸었는지 모를 빵집을 지나서 저기 둥이를 돌면 보이는 빨간 장미꽃이 핀 담벼락을 지나 우리 동네를 걷는다. 언제 걸었는지 모를 이 길을 나 손을 잡고 걷는다.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널거리며 언제나 내게 지루하기만 한 회색 도로였는데 너라는 물감으로 색칠한 이 거리가 오늘은 빛이 나. 오늘은 걸을래. 네 손을 간지럽히며 깍지를 꼈다 풀었다 하며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쓰다듬을래.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다 잊고 너라는 길을 따라 끝까지 가볼래. 네, 흥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박수로. 언제나 내게 지루하기만 한 회색 도로였는데 너라는 물감으로 색칠한 이 거리가 오늘은 빛이 나. 오늘은 걸을래. 네 손을 간지럽히며 깍지를 꼈다 풀었다 하며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쓰다듬을래.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다 잊고 너라는 길을 따라 걸을래. 네 손을 간지럽히며 깍지를 꼈다 풀었다 하며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쓰다듬을래.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다 잊고 너라는 길을 따라 끝까지 가볼래. 감사합니다. 자작곡하는데 이렇게 몰려드시는 게 실화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서가지고 계속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네, 저희 이제 조금
대중가요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샴푸 향이 느껴진 거예요. 오늘 앞에 너무 반응도 좋으시고 저희가 진짜 커피라도 대접하고 싶지만 바로 이동합니다.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이는 거야. 가봐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고민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나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거고요. 오늘 분위기 선선하게 이어서 오늘 뜻깊은 또 행사에 즐겁게 참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감성 어쿠스틱 밴드 가을정원이었고요. 마지막 곡은 내 사랑 내 곁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리액션 진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침마당급입니다, 진짜. 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가을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을 정원이었네요. 네. 야, 제주도 푸른밤 부르는데 이거 깔아놓으니까 에어 벤치 이런 거 깔아놓으니까 진짜 곽지 해수욕장 온 것 같네요. 가지도 못하고 올 여름뿐만 아니라 봄부터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요. 해외를 다 못 가니까 제주도하고 울릉도에 그렇게 신혼여행 많이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참 네, 제주도 네, 가고 싶네요. 네. 네, 공연과 함께 했고요. 이 행사는 2020 제5회 대구 국제 폭염 대응 포럼 우리 첫 번째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알리는 행사이니만큼 간단하게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식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소개드리고요. 인사 말씀 잠깐 듣고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신 분들 몇 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최삼용 대구광역시 안전정책실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저희 정응호 대구 국제 폭염 대응 포럼 운영위원장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현수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님 함께 하셨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양준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님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간략하게 이 정도로 소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내빈들은 역시 대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대구 시민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응호 대구 국제 폭염 대응 포럼 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까지 가을 정원 분위기가 좋았는데 제가 확 깨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방금 사회자분께 소개하셨다시피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름 되면은 많이 더워지는 우리 대구 데프리카 또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전문가분들, 최고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폭염과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우리 폭염 포럼 하면서 대구가 데프리카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받았지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했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를 시원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고 노하우도 많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시에 또 실장님 오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구가 전국에서 덥지만 그래도 가장 잘 시원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드리는 말씀이 많지만 좀 이따가 본격적인 토크 할 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다 답변 드리고 같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응호 대구 국제 폭염 대응 포럼 운영위원장께서 인사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현수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님께서 또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이 5번째 대구 국제 폭염 대응 포럼입니다. 저희들 특별히 이 장소를 택한 이유가 요 뒤쪽에 보시면 대구 시민 햇빛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또 뒤쪽에 보시면 두산 동사무소 위에 대학생 시민 햇빛 발전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12년 전에 대구가 솔라시티 그리고 태양광 도시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시민들 몇백 명이 모여서 조금씩 해서 시민 햇빛 발전소를 만들어서 30kW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기후 변화나 생태계 파괴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폭염이 굉장히 심한 도시긴 하지만 대구로부터 폭염 모범 도시를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로 저희들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대구를 폭염 모범 도시를 만들면 대구도 좋아지지만 지구도 함께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멀리서 이클레이 우리 박인희 소장님 그리고 전국 발전 지속 발전 협의회 양준하 총장님 오셔서 우리 지역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신 의사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폭염과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 폭염 모범 도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현수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 토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시더라도 유튜브에서 대구 국제 폭염 대응 포럼 토크 콘서트 치시면 함께 코로나 시대 폭염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패널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분씩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인사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응호 대구 국제 폭염 대응 포럼 운영위원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허지한 영남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 이분 얼굴을 매일 아침에 만나보셨습니다. 브리핑 계속 해주셨죠? 김종현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곽경필 대구 경북 정신건강학회 지회장이시면서 동국대 의대 교수이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곽경필 교수님. 그리고 이게 폭염 상황에 오래 노출되고 하면 이렇게 응급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문성배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바쁘신데도 정말 바쁘신 분들이고 의사 선생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 또 이걸 주관하셔야 되는데 바쁜데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 번씩 하시죠. 네. 예, 아까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렸는데 예, 할까요? 예, 저는 계명대학교에서 환경학부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학생들하고 오픈 환경 관련되는 여러 가지 수업하면서 폭염, 코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토론을 많이 해봤는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만큼의 어떤 인식이 조금 낮은 것 같다 하는 생각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폭염 포럼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많이 알리는 쪽으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자 하는 것들이 이 행사의 또 중요한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우리 오신 우리 의사 선생님들 전문가들한테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 아주 좋은 인식들을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허지영 교수님, 네. 인터뷰 같은 거 상당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대 병원에서 감염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6개월째 접어드니까 같은 걸 먼저 겪은 다음에 또 힘든 일이 있을지 않을까 아마 많이 힘드실 텐데 다시 되짚어보고 또 힘을 주는 자리인 것 같아서 저도 많은 힘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부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경북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현입니다.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을 맡아서 어쩔 수 없이 브리핑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도 처음이라서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 하여튼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근무하는 데가 경북 경주시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오늘 여기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현재는 지금 저희들 그 신경정신의학회 대구 경북 지부학회장을 맡고 있어서 아마 초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셔서 오늘 저도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네, 문성규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성배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가 저도 처음인데요. 이게 많은 이렇게 코로나랑 그다음에 이제 폭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궁금한 것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을 많이 해소하시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토론 그리고 좋은 토크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면 중간에 제가 조금 쉬운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 정답을 맞추시면 선물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 이렇게 살짝 메모해 놓으셨다가 질문하셔도 그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토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일하게 네네 네. 네. 마스크 네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쓰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벗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안경 쓰고 하니까 저도 막 습기가 계속 차서 말할 때는 조금 내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지한 교수님 아까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하셨다 그랬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질병의 좀 특성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기온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새로운 바이러스는 아니었고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는 변이가 있어서 다른 타입이지만 네. 원래 겨울에 감기 같은 걸 많이 일으키던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년 겨울마다 왔던 바이러스인데 이게 변이가 되다 보니까 폐렴까지 일으키고 또 통상적인 그 치료약에 듣지 않은 타입이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감염시키고 하는 형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겨울에 많이 유행하니까 여름이 되면 또는 고온이 되면 또 사라지지 않을까 했지만 뭐 남미나 열대지방에서도 환자가 있고 특이한 바이러스다 보니까 아주 고온이 되어도 살 수 있는 걸로 지금 또 보고가 되고 이래서 지금은 이 바이러스에 뭐 백신도 개발되고 약도 개발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너무나 세계적으로 다 유행이 돼 있어서 침방울로 전파가 되고 또 이 침방울에 묻어 있는 그 주변을 만지고 손을 제대로 손위생을 하지 않고 내 코나 입을 만지면 감염되는구나 이것만 아신다면 그 전파되는 방법만 차단하면 내가 무사할 수 있겠구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약이 개발될 때까지는 한 1, 2년 더 빠르면 더 좋겠지만 함께 가야 될 수도 있어서 그러면은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고 또 손위생을 잘 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바이러스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구가 워낙 2월에 3월 걸쳐서 많은 환자가 발생했지만 그때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몰랐었고 미리가 준비가 덜 돼 있었지만 충분히 잘 이겨내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수칙만 잘 지켜도 큰 문제 없이 버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기온하고 특별히 처음에 우리가 밝혀진 거는 좀 온도가 올라가고 따뜻해지면 이게 좀 가라앉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상 상온에서는 살 수 있는 바이러스로 생각이 되고요. 뭐 영국에서는 아주 고온으로 하면 사멸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온도가 너무 높고요. 또 현재 유행하고 있는 지역도 열대나 또 고온 지역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관심까지나 기대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위생을 잘 했던 집단에서는 환자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개인을 방어하는 기전은 다 이제 습득은 다 되신 상태니까 실행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오랫동안 계속 저희들이 여름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주의가 필요한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고 그 위험 부위가 없는 뭐 일상에서 사회적 거리 충분히 한 곳 같은 경우는 조금 느슨해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접하고 거리가 확보되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보통 보니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라. 그리고 야외에서는 거리만 잘 유지하면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견해신지. 그러니까 네. 개인 간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가능한데 저희가 일상생활 할 때 그런 개인 간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곳은 그냥 자연에 갔을 때 외에는 네. 뭐 일상생활 할 때는 접하고 밀접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거기에 기대지는 마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끼는 게 낫겠다. 네, 그 왜냐면 말씀이시네요. 저분은- 네. 네. 여러분 야외에서도 착용하는 게 낫답니다.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올해도 역시 우리 네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올해도 대구는 좀 더울 거다 이런 그리고 뉴스에서 보니까 조금 뭐 겁나게 적었던데 역대급 폭염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금년에 기후 대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건지 그리고 대구가 특히 열대야가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아마도 요즘 언론에서 저도 어저께 봤는데 뭐 역대급 60년 만에 역대급 폭염이 온다라고 이렇게 지금 뭐 보도도 났던데 아직은 여러 전문가들 의견이 좀 분분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과거 대비 추세를 봤을 때는 네네.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지금 예상하기에는 좀 역대급이라 하지만 그래도 재작년 2018년도 기준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고 네. 작년보다는 좀 셀 것 같다. 아주 애매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종합해 보면은 네. 더울 것이다. 그 다음에 특히 여름철에 대도시가 대구 같은 대도시에 왜 더 고생이냐면은 특히 야간에 열대야 문제거든요. 네네. 특히 대구 같이 큰 도시들은 낮 시간대 일사 때문에 축적된 열량이 네. 야간에도 식지 아니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굉장히 힘드십니다. 최저 기온이 더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최고 기온도 중요하지만 평균 기온이 얼마냐, 최저 기온이 얼마 이상 안 떨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폭염의 질적인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구 같은 이런 텐도시들이 그 토지용이나 도시화된 곳에서는 네. 아마 뭐 굉장히 좀 경향을 봤을 때는 뭐 고생 좀 스럽지 않을까 하는 추세는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더울 것 같다. 예, 그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은 네. 대책은 시에 우리 실장이 오셨지만 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폭염 대책은 단기적인 대책에다가 장기적인 대책까지 같이 병합해주면은 네. 굉장히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도시가 우리가 10년, 20년만 살고 뭐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애들이 50년, 100년 살아가야 도시이기 때문에 미래 도시가 시원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에 아주 폭염에 취약하신 분들 또는 폭염에 아주 중점적으로 관리될 이런 부분들을 잘 추려내가지고 거기에 맞춤식의 대책들을 잘 좀 제공시킨다면은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견딜 수 있고 그나마 폭염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하다 보면 이게 폭염에 또 많이 노출되고 이런 분들 보면은 그 되게 온열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병원에도 아마 한여름에는 응급실에 그런 것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온열 질환이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뭔지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도 좀 해주시고 예년 발생 현황이나 우리가 좀 요런 거면 온열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요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주변에 그런 온열 질환 때문에 이렇게 쓰러지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문성규 교수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좀 이렇게 긴데 네, 질문이 하나씩 길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네. 온열 질환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우리가 이제 뭐 감기 걸려서 코로나 걸려서 열 이건 이제 안에서 열이 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건 온열 질환 그런 게 아니고 외부에서 떼약볕이든 뭐 사우나든 뭐든 간에 외부에서 열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써 생기는 질환을 이제 통칭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열을 받으면 열을 배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땀 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 그런 일환인데요. 이제 네, 우리가 받는 열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한 열보다 계속 열이 더 계속 온다. 네. 그러면 이제 몸에서 순환을 열을 시키지를 못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쉽게 네.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열 질환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뭐 여러분 다 싫어하시는 이제 열사병이 있고요. 네. 열사병은 우리 몸에 이제 중추 신경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머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로 인해서 머리가 손상을 받는 거예요. 뇌가 그게 뇌까지 가면 이제 열사병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열탈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든지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몸에 그 물이 우리 몸의 수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해질 같은 게 부족해져 가지고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열실신,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학교 다니실 때 예전에 뭐 교장 선생님이 뭐 한마디만 더 하겠다고 했는데 한마디가 점점 길어져서 쓰러져 네, 가지고 네. 절대 안 믿잖아요. 그런 그렇죠. 말. 네. 그러니까 실신을 하는 게 그 원인이 이제 열 때문에 실신하는 게 열실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열경련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네. 땀에는 우리 몸에 이제 소금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소금기가 너무 많이 빠지면은 네. 우리 몸에 이렇게 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거는 이제 가장 많은 열탈진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탈진? 통계를 내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몸에서 우리 몸에서 수분이랑 소금기가 너무 많이 빠지는 것이 가장 많겠고요. 근데 이제 그 뭐 발생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 이런 거는 이제 실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게 뭐 그냥 우리가 이제 그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로 일반적인 여름에서는 대구로 보면은 한 해에 한 3-40명 정도 발생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2018년도 역대급으로 더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는 100명이 넘었어요. 대구에서도. 오, 그래서 네. 전국적으로 봐도 1000명, 2000명 사이인데 그 해만 5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게 이제 아마 올해도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이 덥다고 하니까 환자가 얼마나 많이 생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겠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 마지막 질문 중에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네. 환자가 열 때문에 쓰러졌다든지 지쳤다든지 힘들어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볼 거는 이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열사병이라고 하면은 우리 머리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사망 환자는 전부 다 열사병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네. 그래서 열사병 같은 경우 우리가 판별을 하는 방법은 이제 일단은 뭐 의식이 있는지를 보고요. 환자가 예를 들어서 누 쓰러졌는데 가서 대답도 안 하고 뭐 깨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즉시 병원으로 옮기는 게 맞겠죠. 네. 근데 그냥 지치고 힘들고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그 장장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열이 나면 그 열난데 계속 놔두는 건 안 되겠죠. 네네. 끄집어내서 시원한 곳으로 옮기시고 물을 먹을 수 있다. 의식 있으면 물 먹을 수 있으면 물도 주시고 아니면은 우리 다들 좋아하시는 스포츠 음료 있잖아요. 네네. 뭐 포카리나 뭐 게이토레이나 뭐 이온 이런 음료 거를 같은. 이온 음료 네. 같은 거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차갑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물을 급하면 물을 뿌릴 수도 있고요. 그냥 네. 몸에다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이스팩 같은 게 있어 좀 대주신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젖은 물수건을 이렇게 대주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체온을 낮추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뇌졸중 이야기할 때 네. 심정지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뭐 캠페인을 하잖아요. 늦을수록 뭐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열사병도 그 몸을 냉각을 시키는 몸을 차갑게 하는 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망률이 확 급전직하게 완전 그 뭐라고 해야지 엄청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급전직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럴 때 빨리 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평소에 그냥 물도 좀 자주 섭취하고 소금 같은 거 군인 장병들 보면은 그 훈련 때 보면 물하고 소금 알로 된 소금 같은 거 조금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생활 수칙을 만약에 물어보시는 거라고 하면은 네. 이제 대부분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은 네. 열 관련 질환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1번이 집이고요. 집. 예, 네. 가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나 도로변, 네. 예, 길가리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이런 게 되게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을 하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우리가 잘 아시는 거 뭐 이렇게 밖에 너무 나다니지 마시고 네, 네. 가급적이면은 더운 날에는 외출을 자제를 하시고 네. 집안에 냉방 장비 같은 거 점검을 하시고 물도 잘 나오는지 보시고 뭐 갔는데 뭐 물이 안 나온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물 먹고 싶은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옷을 조금 이렇게 잘 입으신다 그 옷을 너무 뭐 우리 의복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쓰신다든지 옷을 이런 가볍게 것이 좀. 네. 네 그런 거라든지 그 기본적인 걸 지키시는 게 저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요즘 또 가축들 뭐죠? 그 애견이나 이런 키우는 분들도 많고 가축들도 보면 여름에 너무 더워서 폐사했다 뭐 이런 소식을 많이 들었거든요. 가축도 동일한가요? 그 저희가 그 학문적으로 봤을 때 네. 그 취약
계층 중에 하나가 이제 반려동물입니다. 네. 그래서 반려동물이 열 질환이 더 약하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외출을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뭐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울 때 놔둬야 된다고 하면은 뭐 혹시 너무 집이 덥지는 않은지 확인을 다시 하시고, 물도 예를 들어서 뭐 그 내가 장기간 집을 좀 장시간 외출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은 뭐 물을 줄 때도 뭐 얼음을 띄워서 놔둔다든지 이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함께하는 우리 반려견들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부장님, 평소에 브리핑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좀 많은 분들에게 정보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설명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폭염과 코로나19, 이렇게 금년 여름 이 두 가지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슬기로운 방역 수칙, 요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폭염 시 마스크, 아까도 질문이 됐었는데 쓰는 게 더 낫다고 하셨으니까 그 착용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여름에는 결국은 문제는 차량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올바른 에어컨 사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슬기로운 방역 방법은 뭐 아까 허지한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올바른 마스크 착용입니다. 네. 제가 아까 앉아서 당황을 했는데 네. 마스크를 벗고 하기로 했거든요.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저만 벗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마스크를 이제 끼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염된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를 우리 비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마스크를 끼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위험성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모르는 미지의 누군가가 근처에 와서 어떤 바이러스를 나에게 이렇게 뿌렸을 때 그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가 2월달, 3월달에 엄청나게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환자들이 제일 많은 데가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는데 저희가 어떤 경우에 의사 선생님들이 감염이 안 됐느냐를 봤을 때 결국 마스크 착용을 정말 잘 해주신 분들은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 착용만 잘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본인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염이죠. 네네. 이 더운 상황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뭐 네. KF 94라든가 KF 80이라든가 얘들은 이게 세네 겹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고 네네.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우니까 이제 이 보건용 마스크를 쓰기가 되게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는 이제 비말용 마스크가 나왔습니다. 이 비말용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의 차이는 비말용 마스크는 훨씬 더 두 겹 정도로 되기 때문에 훨씬 네. 얇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KF94나 KF80보다는 조금 이제 투과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합니다. 네. 대신에 훨씬 더 얇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끼기는 편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때 KF94나 80을 껴가지고 하면 답답하니까 이렇게 네, 끼신 분들은 자꾸 이거를 벗었다 꼈다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마스크의 겉면은 누군가가 거기다가 비말을 뿌려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네네. 그거를 손으로 자꾸 만지시면 이 손을 타고 또 나에게 또 감염시킬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비말용 마스크를 조금 끼시더라도 안전하게 정확하게 잘 끼시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에어컨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에어컨이 무슨 죄겠습니까? 네. 네. 에어컨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에어컨이 왜 문제냐면 에어컨에서 바람이 나올 때 이 바람을 타고 확진자가 내놓는 비말들이 보통은 2m를 안 가는데 이게 2m 이상으로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도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그냥 50년을 살았는데 네.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틀고 선풍기를 또 틉니다. 그러면 선풍기 바람을 타고 이 비말이 더 멀리 갑니다. 네. 그래서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어서 결국은 이제 이 트시게 되면 비말이 더 멀리 가기 때문에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에어컨을 트시면 대부분들이 환기를 안 하십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비말이 확진자가 혹시 있었다면 확진자가 내놓은 이 바이러스 양이 점점점 농축이 되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일정 기간마다 반드시 환기를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어떤 데 보니까 문을 좀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어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굳이 그러실 이유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마스크 착용만 정확하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또 요 직업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매스컴에도 나왔다시피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시고 아이들을 대면해야 되고 그냥 입을 닫고 계신 게 아니라 사무직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좀 이 마스크 착용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비말 마스크 외에 대안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네, 비말 마스크를 잘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고요. 네. 결국 이제 아까 허재한 교수님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항상 같이 떠안고 살아가야 네. 됩니다. 네. 흔히들 이제 포스트 코리아까지는 아직 멀었고요. 위드 코리아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위드 코리아 시대에 맞는 교육법, 네. 그다음에 이런 이제 방법들에 저희가 일상생활을 적응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처럼 이렇게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시대네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야, 언제쯤 야, 친구들끼리 모이거나 이렇게 뭐 아니면 가족들끼리도 야 이게 언제 끝나지 이렇게 묻는데 그냥 그거는 언제 될지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마스크 열심히 착용하고 그때까지 버티라는 말씀인가요?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항상 겁을 내는 게 내가 혹시 확진이 되면 나로 인해서 주변에 또 다른 분들이 그렇죠. 또 네. 피해를 입을까? 그러면 혹시 내가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이런 데서 비난을 받을까? 사실 이런 걱정들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이제 시대에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이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조금만 이렇게 격리돼서 치료받으면 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 누구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대신 철저하게 내가 안 걸리기 위해서 내 주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열심히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마스크 착용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편안하게 하시죠. 네, 말씀하시기도 네 목마르실 것 같은데 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이번에는 이 코로나19 이게 너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현 상황이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학교에 좀 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뭐 계속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조금 더 증가하는 것 같고요. 하여튼 다양한 스트레스들이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또 스트레스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사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처음에는 뭐 코로나가 저희들 대구에 2월달에 생기고 3월에 생겼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다는 빨리 언제 끝나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네. 이게 지금 계속 가고 있으니까 얘들이 빨리 학교도 가야 되고 지금 학교는 뭐 어느 정도 지금은 며칠씩 가긴 갑니다, 그죠? 네네. 네, 그래서 다 그나마 좀 숨통이 트여 있고 또 어르신들이 지금 대구에 경로당을 다 폐쇄를 해놓으니까 네.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뭐 심지어는 어르신들이 야 코로나로 죽기 전에 심심해서 죽겠다 이런 말들도 할 정도인데 네. 아마 그래도 대구 시민들께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사실 언론에서는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말도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코로나 블루란 말은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네. 산후 우울증이라고 할 때 보통 산후 우울증이 아니라 그냥 분만 후에 생기는 우울감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어떤 반응에서 네. 보통 우리가 할 때
그냥 뭐 포스트파텀 블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 코로나 다 끝날 쯤 되니까 또 국민들이 대해서 걱정을 또 해주시는 분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친구분들은 주로 주위에서는 야 옷에 정신과 잘 되겠다. 근데 우리 지부학회 회원들이 정신과 잘 돼서 뭐 빌딩 샀다는 사람, 아파트 샀다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병원에도 사실은 우리 대구 시민들이 재난이라는 걸 처음 겪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특히 대구는 뭐 나름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인동 지하철 폭파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하철에 불났었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경북에서는 최근에 또 지진도 있었죠. 여러 네. 가지 재난들을 많이 겪고 나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족들끼리 또 각자 마음의 준비들은 다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또 메르스 때도 한번 왔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도 또 대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특히 대구시는 제가 그 지부학회 회원들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도 있지만 대구시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또 보건소에 있는 센터에서들 또 아마 자가격리하신 분들 또 확진자분들 전화도 하고 물론 전화하니까 욕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마스크나 주지 왜 대구시에서 이런 거 쓸데없이 전화해가지고 뭐 그런데 그래도 아마 대부분 전화하면서 그분들 반응을 보면 그래도 네. 이런 전화라도 받으니까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도 네. 많았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그 학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개원에 하고 계시는 분들 병원에 계시는 정신과 선생님들도 시간 틈틈이 자원봉사하면서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뭐 그렇게 걱정할 만큼 실제 조금씩들은 다들 스트레스를 받고 계셔서 네. 저희들도 정신과 의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다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수칙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제 생각에는 그 열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네. 번째는 이런 코로나 블루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출산 후에 생기는 출산 후에 애를 어떻게 키우면 어떡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듯이 네.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스트레스도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스스로도 먼저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주변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면서 이게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또 좀 저희들이 보면 이런 뭔가 고난이 생기면 누구 뒷담화도 좀 하고 누구 욕도 좀 해야 되는데 네. 네. 욕할 상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예전 같으면 모여가지고 뒷담화하면서 아줌마들끼리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지금은 신문에서 최근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신천지 이야기하고 네. 최근엔 또 성소수자 이태원 이야기하고 네. 뭐 최근엔 또 한 여고생 또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네. 뭐 이 방송을 우리 어머니가 보지는 않겠지만 오늘도 그 학생이 말하고 연기학원 다니가지고 그래 뭐 애들이 네. 다들 그거 뭐 떠들고 그랬으니까 안 그랬겠나 이러면서 다들 스트레스가 받으시니까 남 비난을 하고 어머니 미안합니다. 예, 제가 이거 뭐 안 볼 줄 알고 이렇게 비난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이 한 번쯤은 그렇게 될 수 있더라도 다 같은 우리 시민들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다들 피해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코로나에 대한 피해자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워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런데 사실 우리 걸린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해봤자 서로 사실 심리적으로 더 어쨌든 압박만 주는 거고 또 그런 압박에 의해서 오히려 지금 여기 계시는 그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내과 교수님이나 방역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도망가고 숨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시민들이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어떤 의식들을 보여주시면 네. 이런 코로나 블루도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과정 중에 하나다. 네, 우리 부단장님. 예. 그 방금 여학생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네. 잠시 발언을 네. 좀 돌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요 며칠 사이에 그 연기 학원을 중심으로 한 11명 정도의 네네. 대구의 집단 유행 사례가 생겼습니다. 네. 근데 최초에 발견된 그 여학생은 이제 이 입시를 목적으로 연기를 다니고 또 학원 다른 이제 국어 학원, 영어 학원도 다니는 네네. 아주 정상적인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보는 우리의 이제 자녀입니다. 제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네. 똑같은 그런 학생입니다.
근데 얘는 정상적으로 학교 학원 생활을 잘 하면서 마스크도 참 열심히 썼고 네. 본인이 이제 그 연기를 하려고 하면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벗고 네, 네. 표정 지도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죠. 마스크를 벗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감염이 일어났던 것 같고 얘가 증상이 생기자마자 빨리 가서 아, 네.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저희가 나머지 학생들을 찾아내서 지역사회 추가적인 사실은 감염을 막았습니다. 사실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학생을 모릅니다만은 옆에 있으면 이렇게 등이라도 한번 두드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네요. 어제는 많이 나왔다 이랬는데 오늘은 보니까 한 명인가요?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학교가 4개 학교가 네. 최초 학생의 학교까지 4개 학교가 네. 사실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제 제가 좀 어디가 좀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네. 학교에 확진자가 생기면 대구에서 가장 신속하게 대응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확진자가 생긴 학교에 가서 위험도를 평가해서 어디까지 검사를 할지 네. 빨리 검사 범위를 정하고 검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전체 검사 대상자를 다 했거든요. 네, 네. 추가적으로 나온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사한 네. 일이네요. 네, 그래도 네. 박수 한번 네. 쳐야 되겠네요. 네, 네. 이거는 그 학생이 네, 네. 최초에 빨리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예.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네. 그 여학생한테 박수를 한번 쳐주는 게 네, 시민들한테 네, 네. 코로나 네. 불러일으키면 좋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이요 똑똑합니다. 네.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어서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네. 제가 요거는 조금 우스개일 수도 있는데 제가 TV 프로그램 보다가 봤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네. 이게 우울증을 검사하기 전에 의사 네. 만나기 전에 한 3가지 질문을 먼저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첫 번째는 네가 최근에 언제 노래 불러봤냐? 아, 두 번째는 언제 너 춤춰봤냐? 예. 그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언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놔 봤느냐? 아. 이 3가지를 테스트한 다음에 의사한테 찾아간대요. 예, 아주 일리 있는 아, 말입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까? 예. 네.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가 네. 그렇게 또 사실은 뭐 그렇게 흔한 내과쌤처럼 많이 필요한 과가 아닙니다. 진짜 가끔 필요한 의사들이기 때문에 네, 또 요즘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칠 아닙니다. 것 같아요. 네.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사실 병원에서는 항상 가시면 대기 없이 네. 어느 의원이 다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많이들 가시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또 정신과 의사 아니더라도 네. 특히 정신과의 진료는 의사 말고도 네. 사회복지사나 임상시임사 여럿이 같이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스크리닝이 네. 아마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폭염 우리가 폭염 대응에 대한 포럼이잖아요. 그래서 폭염과 제가 자료에 보니까 폭염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치매 확률, 우울증 확률이 좀 높아진다는 그런 그 보고가 데이터가 있었죠. 보고가 있었는데 어떤가요? 네. 실질적으로? 2년 전에 그때도 한번 그 교수님이 오셔서 한번 발표를 우리 국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를 했었던 것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폭염 기간 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 이제 응급 병원 특히 네. 이제 대형 병원에 방문한 응급실을 방문하는 네. 환자분들의 증가 추세를 보니까 네. 불안 환자분들이 한 20% 정도가 폭염 기간이 아닐 때보다는 더 많이 이제 오시고 네. 치매 환자분들도 많이 오셔서 우울증 환자분들 우울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한 10몇 %씩 이렇게 오는데 네. 1등, 2등이 이제 이렇게 불안하고 치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서는 이제 기사를 봐야 되잖아요. 네. 폭염이 치매를 유발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아직 연구는 뭐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들은 앞으로 더 해야 될 것들도 많고 합니다만은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응급실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실제 뭐 폭염이 있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열 질환이 있으면 아무래도 몸 전체가 사실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네. 네. 정신적인 문제는 반드시 뭐 그냥 따라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건 저번에 그때 발표할 때 저는 이제 우리 대구는 어떨까 네. 그걸 보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역시 그 여러분들 시민분들이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 네. 정신과 의사한테는 반갑지 않은 일인데 네. 왜냐하면 영업에는 방해가 그래 되면 되지만. 대구에서 이렇게 많이 생기고 네. 해야 되는데
경험을 많이 폭염 비스무리한 거를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런지 네, 네. 뭐 이 정도 하면서 응급실 안 가시더라서 그러신 건지 네. 폭염 경험이 없는 지역에서 방문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항상 주변 환경에 이렇게 적응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내구성이 좀 생기는 거야. 유연성이 생기지 않나. 네. 그래도 절대적인 빈도는 폭염의 어떤 날짜든 대구가 네. 뭐 하니까 아무래도 숫자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딱 한 가지만 우리 팁을 주신다면 이런 우울증 이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는 폭염 네, 폭염이나 이런 네. 폭염에서는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도 이렇게 밤늦게 지금 몇 시 됐죠. 밤늦게 너무 이렇게 많이 다니시지 마시고 네. 잠을 잘 자는 게 참 역시 중요합니다. 수면이 예, 중요하다. 수면을 잘 취하는 게 중요한데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야 됩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오늘 수송곳에 넣으시고 영업하신 분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보통 12시에 주무시면 네. 11시쯤은 집에 빨리 들어가셔서 이불 네. 피고 네. 씻고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네. 보통 폭염이 있거나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때 학생들 학교 안 가고 계속 뭐 모바일 게임하고 이래서 밤낮이 바뀌어가 엄마들이 힘들다 네. 그러는데 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폭염도 제일 중요한 건 늘 하던 시간에 네. 주무시고 특히나 늘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혹시나 너무 걱정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서 못 잔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에 네. 딱 일어나시면 항상 그 리듬이 그 수면 주기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것들이 참 중요하고 그 외에는 뭐 정신과 우리 학회에서는 복식호흡을 이렇게 하라 합니다만은 네. 정신과에서도 배가 나와가 복식호흡을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복식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좀 이렇게 잘 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못해서 네. 제가 뭐 그렇게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 정도?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제 딸이 대학생인데 이제 학교를 못 가잖아요. 시험 치러 딱 하루인가 갔다 오고 원래는 타 지역에서 기숙사에서 살아서 안 보고 사니까 정말 편했는데 야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리고 오전 내내 자더라고요. 밤새고 계속 그 생활이 지금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해서 그런 부분에 약간의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하고 조금 스트레스가 있어요. 좀 일찍 규칙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야만 그래서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그 학회에서는 부모님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된다.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어른에 대한 마음가짐 이렇게 해서 네. 또 그걸 언제 또 누가 어느 선생님이 또 만들어내셨는데 네.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이 모범을 보여. 예. 같이 보면은 좀 안 주무시고 같이 TV 보시고 그러진 않고 저희들은 뭐 그냥 주무시는 철저하게 거예요. 잡니다 그냥. 무시하고 자고 네. 아주 좋은 건강한 가족이 한 번씩 이렇게 화장실 때문에 일어났거나 이렇게 보면 이게 불이 조금 이렇게 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가보면 뭐 4시 5시인데도 잠을 안 자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진짜 우리 답답한데요. 허재영 교수님 앞으로 코로나19 전망을 아까 말씀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부단장님께도 마찬가지 질문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 감염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매년 뭐 새로운 바이러스를 자꾸 외국에서 개발해서 또 우리까지 영향을 오니까 네. 새로 공부를 해야 돼서 그렇죠. 스트레스는 있지만 모든 감염병은 전파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호흡기 바이러스는 네. 침방울로 가고 또 거기에 묻은데 손으로 가고 네. 자꾸 끝나는 거를 언제 끝나지 하면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계속 공격했지만 또 같이 또 극복하고 왔었고요. 또 더구나 옛날하고는 다르게 이 바이러스 특징을 벌써 알아버렸고 네. 또 실제로 어떻게 하면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해외라 가거나 국제적으로 왔다가 교류가 또 국내에서도 교류가 이런 게 중단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특정 나라처럼 지금부터 2주 동안 어디 나가려면 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네.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환자가 계속 없는 기간이 잠복기보다 한 3배 이상 계속 없어야 되는데 네. 계속 해외에서도 오고 국내에서 전파가 되고 있다면 이걸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네. 그래도 같은 병에 극복하는 방법이
외국보다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특히 그렇게 큰 많은 환자가 생겼지만 대구가 잘 극복했고 그렇죠. 지금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바깥에서나 지역에서 있으면 추가 환자가 빨리빨리 차단된다는 거. 아까 부단장님 말씀하셨지만 네, 네. 저희가 교육청에 제가 자문도 하고 하지만 처음엔 자문하셨다가 그 다음에 알아서 너무나 대처를 상황별로 네. 다 잘하고 계시고 또 지금 요양병원들 또 일선 학원들도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걸 믿고 지금은 언제 끝나나 보다는 지금 피할 수 없으면 가지고 가면서 피해를 얼마나 최선을 하냐 하면 결국 사라질 거거든요. 위생 수칙을 이렇게 잘하면서도 전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약에도 우선하거나 극복된다기보다는 일상생활 수칙으로서 우리가 한번 종식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피해 없이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하시면 또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도 교육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학교에 학생이 한 명도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을 거다. 네. 하지만 확진되는 친구가 있다 하면 그 한 명에서 여러 명으로 가는 것만 없어도 네. 정말 잘하는 거이기 네. 때문에 그거를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언제 끝나나 하실 거 없이 우리는 얼마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서 거기 지켜볼 수 있는 사람으로만 남아 있을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잖아요. 네. 그 정도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이해력을 갖고 있다 하면 빨리빨리 진단받고 빨리 치료하면 되고 네. 저희도 환자를 145명 저희가 다 저희 병원만에서도 봤었지만 네. 처음보다 뒤에 오신 분들 다 집에 갔거든요. 아, 그러세요? 뒤로 올수록 더 빨리 가셨기 때문에 아, 약이 없었는 단계에서 저희가 치료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겁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부단장님. 네. 예, 전망을 물으신 거죠? 네, 앞으로 네. 어떻게 될지. 네, 앞으로. 네. 뭐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좀 장밋빛 이런 말씀을 사실 드려야 되는데 네.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제 외국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제 알았던 분들이 항체가 생기는데 이 네. 항체가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소실되더라 이런 보고들이 많아서 네. 저희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바이러스 종류 중에 RNA 바이러스거든요. 네. 얘들은 변이가 엄청 잘 일어나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백신을 만들어도 이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네. 대해서 조금 이제 백신이 생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라는 것보다 백신이 생기면 우리 겨울에 독감 백신 맞으면 네. 이제 독감을 아주 독하게 안 하고 가볍게 하고 예, 넘어가듯이 살짝, 네. 네, 아마 코로나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전문가들이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는 들은 것 같아요. 백신이 나올 때쯤 되면 변이가 막 여러 번 일어나서 그 백신이 별로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소용이 없진 않습니다. 아, 약하게 예, 하는 예. 정도. 아마 저희가 이제 가을철이 되면 여러 네. 가지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항상 우리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한 예방 접종을 맞지 않습니까? 백신을 네. 맞거든요. 네네. 이것처럼 아마 주로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이게 많이 돌 거니 그때쯤 돼서 네. 한 몇 개월간 유효한 그런 이제 백신을 맞고 또 그렇군요. 넘어가고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 솔직히 저는 되게 고생을 했던 사람으로서 별로 안 보고 싶은데 네. 매년 계속해서 올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이터는 있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평소에 손도 너무 자주 원래는 잘 안 씻었다가 이번 사태 일어나고는 뭐 어디 갔다 오고 뭐 만지기만 하면 손 씻고 나가면서 손 소독제 바르고 들어와서 손 소독제 바르고 이러고 하니까 아주 기본적인 감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졌다는 게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지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2차 대유행을 걱정을 하는데 2차 대유행이 우리가 스페인 독감 얘기를 되게 많이 네, 네, 하거든요. 네. 스페인 독감이 이제 2차 대유행이 겨울철에 오면서 엄청나게 더 큰 규모로 와서 엄청나게 많은 세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 그런 이제 얘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을 겨울에 2차 유행이 올 거라고 짐작을 할 때는 늘 오는 독감 우리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랑 겹치면서 얘가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인플루엔자는 백신이 있고요. 네. 게다가 지금처럼 저희가 마스크, 손위생 이 철저히 하면 그나마 조금 더 저희가 좀 잘 견뎌낼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이제 폭염까지 대구는 이제 맞닥뜨리게 됐거든요. 대구시의 폭염 대책 같은 것들은 혹시 열심히 위원장님 활동하고 계시니까 아 예.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사실은 우리 오늘 자연재난과의 팀장이 또 오시고 실장이 오셨는데 네, 아마 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폭염 포럼에 관여하고 있는 우리 전문가분들이 생각하기에 네, 이 대구뿐만 아니구나 우리나라 전체 지구 전체 온난화는 피할 수 없는 그렇죠. 추세이기 때문에 국제 기구에서도 이 도시에서 폭염은 지구 전체 온난화에 영향을 받지만 그 도시의 구조적인 문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토지 피복이라든지 도시 개발, 뭐 인공열 발출 이런 등 것들이 더해져서 더 가중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폭염에 대한 대응책도 시민들에 대한 그런 맞춤식의 개별적인 것도 있겠지만 네, 아까 우리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도시 전체의 구조를 대구 전체를 조금 더 폭염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덥더라도 우리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네, 하는 것들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좀 바람이거든요. 또 그렇게 네.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융합적으로 가져야 된다. 지금 보시면 대구시에서 이제 올해를 대비해서 대책을 많이 세웠었어요. 네, 뭐 그늘막이라든지 그다음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다음 양산쓰기 운동한다든지 양산 효과가 있는 걸 분명하거든요. 등등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일회성이고 우리 시민들 전체 시민들이 네, 우리 대구라는 공간에서 우리 사는 곳이니까 네, 우리 사는 곳 전체가 공간 전체가 좀 폭염에 그래도 지낼만하다 하는 정도의 좀 뭔가 그런 식의 맞춤식으로 도시를 계속 바꾸어 나가고 네. 이렇게 하면은 더 효과가 커질 것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아마 그런 준비를 아마 하시고 계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아까도 제가 인사 말씀에 드렸지만 대구가 5번째 이 폭염 포럼을 하고 있는데 네. 전국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포럼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소를 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야외에서 해보니까 시민들 만나서 해보니까 네네. 너무 의미가 있고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과 논의해서 이거를 좀 연례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구에는 폭염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저는 많으시다. 그렇군요. 또 폭염과 건강에 더 근께 걱정하시는 전문가도 제일 많으시다 해서 네. 아마 우리 지역의 자산이나 인력 풀들이 아마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만 잘 호응해 주시고 네. 그다음 시청에 하시는 일들을 잘 같이 호응해 주시면 훨씬 빨리 우리가 더 데프리카가 아니고 대구의 오아시스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정책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시고 대구 국제 폭염 대응 포럼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검색도 해주시고 이렇게 그렇죠. 해주셔야 되잖아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훨씬 더 네, 그래서 관심도를 좀 높이고 여론을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할 네, 것 네, 같습니다. 저희 역할을 이제 우리 폭염 포럼 하시는 분들이 역할을 그렇죠. 그렇게 이 하겠습니다. 포럼의 네. 그 확실한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잠시 이제 또 추가적인 질문에 앞서서 선물을 좀 드리는 시간을 반응이 없는 관계로 네, 네. 선물 좀 주세요. 네, 사람들이 진짜 진짜 주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주 쉬운 문제니까 정답을 알면 그렇게 손을 그렇게 높이 들어주세요. 네,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선물은 양산입니다. 양산.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산 쓰기 이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양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면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네. 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이런 게 있는데 폭염주의보는 몇 도 이상이 이틀 이상 계속될 때 내려지는 걸까요? 네, 나 검색 찬스 쓰는 분들이 있네요. 폭염주의보는 네, 우리 여기 앞에 남자 선생님 정답입니다. 네. 33도. 야, 네. 키도 짧고 머리 숱도 조금 없으신 분, 네. 어디서 많이 뵙던 분 같은데,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33도. 검색한 김에 그러면 폭염 경보는 몇 도 이상일 때? 몇 도 이상이? 네, 저기 우리 친구, 여자친구 몇 도입니까? 네?
35도 정답입니다. 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네, 와. 왜 이렇게 오. 와. 네. 네, 뭐 하는 거니 지금? 네. 네. 우와.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알고. 네. 지인 찬스를 쓰셨군요. 네. 잘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질문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계실 때 질문하고 싶은 거 이렇게 적어놨다가 질문하시는 분들께도 네, 양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몇 가지 우리 사전 질문을 이렇게 미리 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기후에 관련된 기후 위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최근 30년 동안 뭐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북극의 뭐 빙하가 한 반 정도는 소실되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묻혀있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또 이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심을 시켜주셔도 되고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그게 어떤 겁니까? 이거는 흔히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 여쭤봐야 되나요? 일단은 네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돼서 네. 북극에 참 북극곰이 불쌍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의 후과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으로서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네. 아직까지도 예견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이러스도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그 기상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대형 어떤 기상 재해를 일으킬지 이런 게 대한 것도 아직도 우리가 확실히 예측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네. 예의주시해야 될 판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서 좀 하자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2월 달인가 3월 달에 미국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국내에서도 지금 번역이 됐습니다. 네네. 제목이 끔찍합니다. 2080년이면 지구는 지옥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진짜 끔찍하네요. 과학적인 데이터를 네. 가지고 쫙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안 되죠. 그렇지만 지금 상태로 계속 가면은 그런 불행한 일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그 기상 기후 하시는 과학자분들의 네. 일치된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선언에만 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언만 하는 게 예.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참 선언?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 사실 뭐 지난 3일 전에도 우리가 토론했지만 네. 뭐 비상선언한다 뭐 한다 했는데 그런 거는 옛날에도 많이 했고요. 네. 또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네. 실천해야 될 단계인 실천해야 것 같습니다. 된다. 그런데 네. 실천하려면은 시민들의 동참과 그다음에 인식 확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빙하와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선생님이 역시 감염내과 바이러스는 네.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게 있거든요. 매개체가 그래서 뭐 있다. 기후 변화, 북극도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여행을 가면 말라리아나 댕기열이나 네. 지카 바이러스나 이러면 네. 되게 모기가 매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매개하는 모기가 존재하는 곳에는 그 감염병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후가 변하면 북극에서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나 또 그 바이러스가 또 변이를 하려면 어떤 숙주가 필요할 텐데 네. 그런 단계를 거치니까 아마 네. 그걸 연구하고 사람한테 오는지 이런 거는 시간은 좀 있을 것 같고 네. 또 대부분 저희가 하진 않지만 다른 분야에서 모기를 포집해서 지금 현재 모기가 우리나라에 있다 하면 그 모기한테 그 바이러스가 있는지 이렇게 조사하시는 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헬스에서 수의과나 이쪽에서 보시는 거랑 같이 보자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거는 아마 연구를 다 하실 거고요. 네. 또 그냥 바로 우리 잉태 오기 전에 벌써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네.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너무 될것 걱정할 필요는 네. 없을 것 같다. 그럼 여기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질문이 들어왔는 겁니다. 사전 질문에 코로나 걸린 사람을 모기가 물고 또 다른 사람을 물면 혹시 감염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바이러스든 간에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같으면 상기도 하기도 해서 이제 호흡기에 잘 붙는 거예요. 거기서 네. 폐렴을 일으키고 네네. 또 예를 들면은 간염 바이러스는 네. 간세포에 또 특이한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식 환자의 경험도 있고 다른 해외에서 사례들에서 뭐 수혈했을 때 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이 생기지 않았다고 보고를 하는 걸 봐서는 그 특이한 그 숙주에 해당 그 위치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모기에 의해서 이렇게 흡혈을 했을 경우에 그 바이러스가 이제 폐렴을 일으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옥에 의해서는 이루어지기가 전파되지 어렵다. 않는다. 네, 네. 비말을 통해서 네, 가장 비말을 통해서 네. 호흡기로 전파가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사전에 질문을 누가 올려놔 주셨어요. 우리 부단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여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과 가족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아이들도 아까 있으니까 아이들과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고 싶어요. 바람직한 코로나19 대응 워터파크 모델이나 뭐 어떻게 준하는 수칙이나 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예, 물어보셨네요. 사실 여름이면 워터파크 가야 되는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수영장 물들은 염소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다행히 참 죽는데 네, 저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 안에서도 물 밖에서 누가 걸리는 환자분이 비말을 내뿜으면 그 안에 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 중요하고 네. 특히 워터파크 가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 그렇죠. 네, 아유. 먹거리를 드시러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샤워를 하거나 탈의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또 비말 또는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번 여름은 그러면 어떻게 집에서 저라면 안 가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물 떠놓고 옛날처럼 고무 다라에 시원한 물 떠놓고 베란다에서 아기 어릴 때처럼 그렇게 조금 해야 되겠다. 결국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셔가지고도 이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네. 또 음식 먹을 때 다른 사람하고 안 마시고 조심스럽게 먹고 하면 보호하실 수 있는데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요, 그게? 힘들죠. 예. 또 물놀이 가는데 마스크 이거 또 그렇게 되면 이게 물이 안 들어오는 마스크가 또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다 줬잖아요. 전이니까 네. 쉽지 않네요. 하여튼 이번 여름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어서 폭염기에 전통시장 내에 쉼터가 좀 확대되고 또 형식적으로 방역 수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방역 강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전통시장 안에서도 요즘에 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동행 세일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활성화 진작 차원에서 좀 뭘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좀 이런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저희가 이제 뭐 시장의 예를 들어주셨지만 저희가 뭐 아까 전에 경로당을 못 가서 네. 심심해서 죽겠다 하시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가 두기가 굉장히 강화되면 네. 사실 저희가 다른 경제적인 그런 위기라든가 이런 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현재와 같은 위드 코로나 시기에는 결국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 사실 시장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2m의 거리를 두라 그러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본인이 스스로 다른 분들과 거리를 두려고 스스로 조심을 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항상 그래도 가장 더 중요한 거는 결국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이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고 특히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께서는 네. 혹시라도 본인이 아프시거나 어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네.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지 네. 다른 시장에 어떤 이제 다른 상인에게 전파라든가 손님들이 전파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네. 결국에는 기본적인 시장이라 달라진다라기보다도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검사를 받으시는 것 이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거는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네, 그죠? 맞습니다.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전 질문에 보니까 혹시 자가 면역을 좀 체크하거나 높일 수 있는 방법, 쉬운 방법이 좀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자가 면역을 뭐 특정하는 건 없는데요. 네. 저희가 자가 면역 질환을 보는 거는 뭐 그런 특별하게 그 인자가 있는지 이렇게 체크해 볼 수는 있는데 네. 일상적으로 이제 면역 세계를 보면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 네, 저희가 또 그 영양 실조 이러면 또 면역이 떨어지는 리스크 그룹이거든요. 그 영양 상태도 건강하게 음식 잘 챙겨 하고, 먹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당뇨나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 기저질환 잘 조절하는 거. 네. 혈당을 조절 잘 한다 하면은 당뇨가 있어서 더 추가되는 위험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고 네. 본인의 면역 체계가 좀 이상하다는 것은 동일한 감염이 자꾸 반복된다 하면 그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게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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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질문이 네. 잘못 이게 자가 면역을 물으신 게 아니라 네. 본인이 항체가 있는지를 아마 아, 검사하는 걸 아마 항체를? 물었고 싶으실 그런가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답변은 아마 저보다는 우리 저기 네. 허장님 네, 네, 네. 아마 항체 키트나 이런 거는 네. 자가 항체 말하면 코로나 뭐 그것도 포함되고 이것도 보니까 네. 넓게 우리가 대답을 해드리는 게 이해에 도움 될 저희가 것 같아요. 자가 면역 질환들 중에서는 이제 몸 안에 자가 면역에 대한 인자를 갖고 있는 항체 검사법이 있거든요. 네, 항체 검사법. 그거는 어느 병원에 가셔도 검사를 하실 수 있고요. 네. 되게 건강 검진에 되게 포함이 돼 있어서 네, 네. 이렇게 흔한 것도 국민 한 1% 정도가 있다 하면 거기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해당 가로 이제 의뢰가 다 되는 절차여서 네. 일상적인 건강 검진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있으시면 아마 뭐 검사를 받아보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거는 자기는 그냥 지나간 거 아닌가? 그래서 나도 모르고 그냥 항체가 생긴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거를 혹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뭐 이런 질문도 있을 것 코로나에 같아요. 대한 항체는요. 네. 저희가 이제 검사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걸 조사도 하시고 있고 네.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곧 이제 허가가 되는 게 항체 키트가 들어오게 항체 되면 키트가 예, 네. 짧게 확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궁금하시면 그 키트를 네, 곧 이용하는 게 키트가 좋겠네요. 들어올 겁니다. 네, 네. 부단장님. 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네. 대구에 저희가 지난 유행 때 몇 프로 정도가 대구 시민에 감염이 됐냐면 네. 약 한 0.3%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0.3%. 됩니다. 네. 근데 전문가들이 그러면 과연 이제 저희가 지역 사회에 본인도 모르게 지나간 이제 감염자 수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네. 항체 양성률이 얼마나 될까? 네. 이걸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대구에서 대구 시민들과 경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면역가가 얼마가 나오는지에 관한 이제 연구를 진행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하고 있고요. 전국을 대상으로는 또 이제 중앙 정부에서 네.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대충 추정을 적으면 한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를 네. 감염됐을 거라라고 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정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감염의 비율이 네. 이제 지역이나 연구마다 좀 다른데 뭐 30에서 40%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알게 모르게 아마 대구 시민분들 중에서도 감염되신 분들이 아마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뭐 전수 검사 어떤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하면요. 네. 이제 한 1,000명 뭐 이렇게 하면 1명, 2명씩 확진되시는 분들이 네. 있으세요. 네. 네, 그런 분들은 검사를 해보면 저희가 바이러스 배출량을 보는 이제 지표값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흔히 CT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CT값이 좀 높으면 높을수록 바이러스 배출량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고 네. 오래된 감염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대구에서 생기는 이런 감염 사례들은 이제 요번에 연기학원 사례가 아닌 좀 다른 사례들에서는 이런 좀 오래된 감염이 네. 종종 발견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나갔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키트가 나올 예정이니까 그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그때 키트가 나온 이후에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몇 분 궁금하신 내용들을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저 혹시 우리 저기 모자 쓰신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달서구에서 온 조철용입니다. 네, 선생님. 사전 설문 조사에서 질문이 몇 개 안 올랐는 모양이죠. 네, 네. 좀 모기하고 전통시장 제가 올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딴 게 아니고 저 성서에서 저 오면서 네. 이제 버스 타고 오면서 보니까 딱 탔는데 마스크를 착용 안 하신 분이 한 명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뭐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고 기사분한테 이야기하니까 이제 뭐 또 앞에서 감 질러가지고 사러 왔는데 그분이 술을 좀 드셨는지 나이도 좀 드셨고 그래가지고 봉독동 고 내릴 때까지 30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시래요. 아, 섰다 벗었다. 근데 그런 거는 뭐 중간에 뭐 내리라고 이야기도 하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은 뭐 기사들이나 그런 뭐 제지를 좀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고 그분이 앉은 자리에서 뭐 침 튀기면서 얘기했는데 그거 내리고 다른 분이 앉으면 뭐 가령 그분이 이제 뭐 걸렸다 그러면은 그분은 당장 그 감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제 뭐 계속 이야기하는 게 가만히 들어봐요. 이야기를 합디다. 코로나는 노숙자는 안 걸린다 이카대요. 왜냐 영양가가 없어가지고 착상이 안 된답니다. 그게 안 그래 가만 생각해 이게 그것도 뭐 맞는 이야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이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재미있으신 이론이신데요. 네. 뭐 안타깝지만 뭐 저기 사실은 아니고요. 네. 이제 코로나에 이제 걸리는 뭐 분들은 누구라도 걸릴 수가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걸렸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노인분들 흔히 이야기하는 노인분들이나 네.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노숙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영양 결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은 걸리시면 좀 중증 또는 이제 어떤 목숨까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조심해 주셔야 더 됩니다. 위험할 수 네. 있다. 네. 그리고 버스 안에서는 그 뉴스에서도 몇 번 나왔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버스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실은 마스크 착용하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행정 명령으로 대구에서는 이제 그 버스나 우리 택시를 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도록 하고 이제 고발하면 범칙금을 내도록 네.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발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떠나서 네. 사실은 이 마스크의 문제는 저는 이 코로나에 대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스스로 주의하고 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는 결국에는 이제 같이 내만 잘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네네. 이 우리가 같이 대구 시민들이 그렇죠. 같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내 소중한 가족, 그다음에 지인,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주의하고 네.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둘째 놓고 몸조리 잘못해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 차에도 하나, 제가 가지고 다니는 백팩에도 하나, 컴퓨터 가방에도 하나, 이렇게 혹시나 잊어버리면 거기서 꺼내 쓸 수 있도록 좀 몇 개씩을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있는데 그런 그 대비책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폭염에 대해서도 괜찮고요. 또 코로나와 관련된 질문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선물은 드립니다. 배달을 해드릴까요? 네, 저기 아까 모자 쓰신 분에게 그리고 저분에도 드리면 되겠습니다. 동촌에 있는 박기호라고 합니다. 네, 요즘 뭐 사회적인 격리도구에 조금 완화돼 가지고 생활 속 격리도구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보니까 뭐 사회적인 격리도구 쓴도 있기는 하더라만도 네, 저는 이 용어에 대해 가지고 조금 평소에 의심이 많이 가요. 네, 왜 이것을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하지 않느냐? 네, 저희들은 뭐 카톡도 있고 SNS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지금 오히려 물리적으로 거리 두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더욱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판국인데 네, 왜 이걸 WTO에서도 이걸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기로 권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용어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계속 쓰고 있는지 저는 아무래도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 용어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건 어떻게 어디 누가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네. 아니면
네, 총대 맨 김에 네, 네. 우리 부단장님. 예, 그 영어로 이게 소셜 디스턴싱입니다. 예. 그 직역을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저기 그 중앙에 이제 중수본에서 아마 네. 그렇게 결정을 했는 것 같고요. 뭐 용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주의하고 아까 제가 말했던 주의와 배려 이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용어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선생님 어떤 분인가요? 잠시만요. 아, 네. 질문하시려고 손든 거 아니시죠? 또 혹시 궁금한 내용 우리 폭염 대응과 관련해서 또 기후 위기에 대해서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구에서 왔는데요. 네. 저희 여름만 되면 땀을 많이 흘리니까 저희 네. 아버지께서 항상 소금을 들고 다녀야 된다. 네. 그리고 여름에는 보통 때보다 음식을 더 반찬을 짜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풋고추를 매일 하나씩을 먹으면 네. 이제 여름을 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늘 하시는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예, 그 제가 답변 좀 드리면요. 일단 소금 보충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혹시 이렇게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군인이나 이렇게 경찰이나 이렇게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데서 이제 영양사를 고용을 한다거나 이런 곳에서는 실제로 짜게 만듭니다. 거기서는 이제 왜냐하면 워낙 수분 손실이 많기 때문에 수분과 아까 말씀드린 전해질 우리가 이게 쉽게 말하면 소금기라고 하잖아요. 소금기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서 실은 뭐 그거를 소금을 그러니까 드시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소금 이제 얼마나 드시는지 제가 감이 안 와가지고 제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론적으로 만약에 육체적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밖에서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이라고 네. 하면은 소금 보충 의미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소금을 막 이렇게 우리가 속된 말로 뭉탱이로 먹기 시작하면 이제 네. 나이가 있으시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심혈관계 쪽에 문제가 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네. 많이 특히 염분이 많아지면은 심혈관계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제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진료가 아니고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소금을 보충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 옳은 생각이고요. 그렇다 해서 소금을 막 일부러 막 짜게 뭐 그러신 분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여름이면은 뭐 자기는 여름에는 일부러 짜게 먹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을 보면은 절대로 겨울이랑 활동량 차이가 안 나시거든요. 네. 아, 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은 네. 듭니다. 근데 밖에서 야외 활동이 많으시고 그러시면은 염분 보충해 주시는 거는 좋은 생각이 맞습니다. 네. 네, 네. 또 유럽에 가면 또 음식이 짜잖아요. 기후하고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실은 기후라기보다는 네. 저 문화적인 차이가 아닐까 저는 그런 아. 생각이 드는데 제가 거기까지 답변하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근데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더운 지방으로 갈수록 음식이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더운 지방으로 갈수록 음식 짜졌다는 네. 이거 아마 그거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혹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없으시면 네. 네. 하여튼 질문하신 분들께서는 선물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요런 아까 사전 질문에 딱 제가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이 환경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 그렇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건강 문제에 있어서 도시가 취해야 하는 가장 너무 전문적으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요. 도시가 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도시와 건강, 시티즌과 헬스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야 이거 정말 네. 고난도 그걸 네, 기후 환경과 굉장히 연결해서 네, 쉽게 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하기가 더 힘드는데요. 네, 네. 도시는 우리 시민들이 같이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은 도시 일단 시민들한테 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야 됩니다. 공간 그건 창출. 기본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녹지와 네, 녹지. 그다음에 그 대기라든지 수지라든지 건강의 기본이 되는 요소들을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네. 것들이 도시 정부의 책임이 있죠. 네. 그런 것들 아마 우리나라 도시들이 기본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요즘 같이 이제 폭염이라든지 이건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 지구적인 문제 차원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이런 문제 이런 게 생겼을 때 네. 시에서 아까 우리 전문가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시정부에서도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네네. 그다음에 전문적인 어떤 그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시가 그런 시민들한테 안전한 곳이다 하는 것들을 네. 좀 같이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러면 시민들이 안 그래도 불안한데 네. 아 우리 대구는 그나마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시정부에서도 우리한테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구나 하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도시 우리 도시 살면 안전하다. 네. 우리 도시 살면은 내가 뭔가 배려를 받고 있구나. 네.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것과 그다음 행정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주면은 아마 살만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구가 좀 이걸 잘 극복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니까 모범 사례로 좀 잘 극복해 나가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네, 제가 교수님. 좀 첨언을 드리면은 네. 일단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논문으로 나오거나 이런 건 없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몇몇 도시에서 10년간 자료를 모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열사병, 열탈진 이렇게 있는 자료를 모아가지고요. 가릅니다. 그래서 대구로 치면은 대구를 뭐 6개 구 이게 아니고요. 한 20개, 30개, 40개 이렇게 뭐 100개의 지역으로 쫙 쪼개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이 나오거든요. 어떤 딱 예를 들어서 그 제가 그냥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수성 유원지 주변에서 열 관련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 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면은 그쪽에 그 이제 시 정부나 뭐 우리 미국으로 치면 주정부 이런 데서 네.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 거죠, 예산을.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보고가 조금 있긴 하면 아마 대구도 그런 거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네. 일단은 그런 시도가 있고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요즘은 뭐 이런 시대니까요. 날씨가 많이 김은영 선생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날씨가 많이 더운 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찹니다. 이렇게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건강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호흡에 산소량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면 건강에 영향을 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네. 그러니까 호흡기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한테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답답하다 하면 그 사회적 거리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조금 더 잠깐 해줘도 내렸다가 되고, 네.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네네. 또 오랜 장시간을 외부 활동을 하시는 것도 시간이나 이런 걸 좀 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시간도 좀 조정해야 된다. 또 이런 질문도 해주셨네요. 집에 냉방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에 사는 취약계층들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무더위 쉼터도 못 가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렇게 더위를 피하기 어려운 분들은 폭염과 코로나 둘 다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유튜브 채팅으로 해주셨네요. 네. 예, 저희가 시에서 아무래도 이제 특히 어르신들이나 네네네. 취약계층에 대한 아까 경로당 이야기도 나오셨지만 네.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의 여름에서 무더위 쉼터, 폭염 쉼터 역할도 네.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지금 경로당들은 이제 우리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걸 관리해 줄 수 있는 관리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방역 책임자로 선임해서 그걸 좀 관리할 수가 있는데 네. 경로당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관리 책임자로 임명하실 분이 마땅히 없어서 네. 좀 고민을 시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마 지금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우셨는데 사실 코로나19도 어르신들이 취약계층이고 네, 네. 또 폭염도 또 어르신들이 취약계층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시에서 이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 대구의 7월, 8월을 잘 넘길 수 있는 네. 그런 대안들을 조속히 내어놓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시의 책임자가 아니고 시 관계자. 저는 시장님께서 저보고 민간 봉사자라 그러셨습니다. 네. 저는 민간 봉사자거든요.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인 줄 저 알고 시청 매일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경북대학교 병원장님께서는 저보고 공무원이라 그러시고요. 시장님은 저보고 민간 봉사자라 그러십니다. 네, 저는 제 정체성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 중간에 끼어 있어서 좀 애매하네요. 네, 교수님. 네. 좀 저도 좀 이게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까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저희들 그 뭐 제 이야기보다는 저희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가 이제 코로나 불호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인 생활을 어쨌든 유지할 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남 뒷담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도 우리 생활에 참 좋은 낙이지만 가급적이면 다 같은 피해자라 생각하고 나도 아까 항체 검사하면 여러분들도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남 네. 욕하지 마시고 네. 적당히 아까 코로나와 같이 지냈는데 아이고 난 다행히 병원에 안 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네. 좀 참으시고 세 번째 그렇게 그 제일 중요한 것도 그런 거 같습니다. 세 번째 한 개 더 하자면 사람이 뭔가 좋은 일을 하면 네. 빨리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 아까 우리 그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나 지금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인데 특히 저희들은 제가 이렇게 많이 보는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특히나 더 힘들어하시고 네, 네. 이분들은 어디 그나마 지금 뭐 치매 환자분들 중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다 치매 환자면 요양원에 계시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한 70% 정도가 경증이고 그 중에 대부분이 사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집에서 계시는 우리가 뭐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치매 환자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가족이 계시는 분들 같으면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 주간보호센터도 가고 어디 갈 곳이 좀 있는데 네. 혼자서 계시는 치매 진단 받고 근근히 약 드시면서 네.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럴 때 여러분들 혹시나 이웃들 중에 좋은 일 좀 그렇게 하다 할 일이 없고 뭔가 좀 해야 돼 건질건질하면 이웃에 지나가는 할머니 꼭 치매 환자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좀 건망증이 있어서 길 갈 때 멍하게 서가 계시고 하면 우리가 폭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물 마시고 시원한 데 가고 뭐 또 더울 때 피하라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특히 물 마시라고 하면 금방 듣고 잊어버리는 것보다도 실제 여러분들이 정말 물 마시라고 치매나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한테는 직접 한번 시범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왕이면 마스크 꼭 쓰시고 집에 가시가 같이 물 뜨는 거 한번 같이 한번 드시는 거 연기도 하고 연기하고 말고요. 네. 가시가 또 중요한 거는 옆에 어르신이 아까 반려동물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혹시 주전자 같은 것도 물 좀 떠나놓고 좀 손 닿기 쉬운 데를 좀 갖다 놓으시고 또 그분들이 뭐 잘 하는데 특히나 폭염이 있거나 이러면 또 약간 선망 증상도 생겨서 여기가 어딘지 정신 착란 같은 증상도 좀 생깁니다. 그래서 쉽게 좀 눈에 띄는 물컵 뭐 이런 것들. 또 두 번째 좀 선선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옛날의 경험에 폭염하고 날씨 따뜻한 거 구분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 살아생전에 젊었을 때는 폭염카는 말도 못 들었기 때문에 아이고 뭐 더워보면 뭐 그냥 집에 있으면 이러시다가 아까 우리 집에서 사망하는 경우 가장 많죠. 그래서 대개 보면 문 꼭꼭 닫아놓고 뭐 치매가 안 심하더라도 뭐 보면 창문 좀 열어놓고 이런 기본적인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 뭐 이런 기회에 좀 뭐랄까요 좀 시원한 배려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기분도 좋아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취약계층 말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어르신들 한번 좀 집에 가시가 한번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 하면 기분도 안 좋아질까 싶습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걸 좀 첨가하고 싶어서. 네, 복지에서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커뮤니티 케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역 사회가 그 안에 있는 여러 취약계층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동의하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벌써 말씀 듣다 보니까 다들 처음이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말씀들을 잘하시니까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아주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인사하시고 아니면 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다 하는 말만 첨언하셔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쭉 이렇게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지금 이 주제를 되게 잘 잡으셔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름에 이렇게
되게 저희 입장에서 응급실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하고도 싸우면서 이제 폭염과도 싸워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뭐 되게 실천하기 어려운 이야기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 마음 새겨 주시고 여기 오늘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만이라도 좀 잘 신청해 주시면 오늘 이렇게 좀 뭔가 얻어가는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노숙자는 뭐 착상이 안 된다 뭐 이랬는데 노숙자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이른바 착상이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취약한 계층 중에 하나고 아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주변에 취약한 사람들 돌아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저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그러니까 폭염을 우리가 온열질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실제로 2018년도 그렇게 더웠는데 실은 저희 대구가 그렇게 막 대구가 제일 더웠지만 대구가 제일 환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거의 평균 아래이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우스갯소리로 더위에 면역이 돼 있다. 뭐 폭염 저항을 가지고 있다 다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하지만 이제 지금 코로나라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본다면 안심할 수는 없고 저희가 마냥 낙관적으로 아까 김종인 교수님 말씀해 주신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마음 새겨가지고 잘 실천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뭐 아까 저는 길게 또 이야기해서 어쨌든 대구 시민 여러분들 하여튼 저부터도 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조금만 더 지금 우리가 2월 달부터 해왔던 것처럼 부분에 한 반 정도만이라도 하면 슬기롭게 잘 이 코로나와 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에 올 거니까 조금 더 참으시면 안 되겠나 하는 말을 담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단장님. 네. 네, 뭐 마무리 얘기로 드릴 말씀은 대구 시민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밖에 사실 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구가 어떻게 그 시기를 겪어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조금 종종 있는데요. 가장 성공적인 요인은 결국 우리 대구 시민들의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민의식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폭염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어떤 취약계층 에게도 조금 더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민의식을 좀 더 발휘해 주시면 또 대구가 또 K방역뿐만 아니라 폭염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또 사례들을 또 많이 모범 사례들 보이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허지영 교수님. 아마 진화가 아직도 붙어 있던데 대구 시민이 최강 백신이다라는 현수막을 출근길에 한 보거든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큰 일을 겪었지만 빨리 극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유행이나 이런 것도 더 알차게 더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를 생각하시면 뭐 이 폭염도 다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호 위원장님. 오늘 너무너무 우리 또 교수님들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또 시민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폭염 포럼 오늘 사실 시작이었지만 좀 더 폭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7월 15일하고 16일 또 유튜브로 우리 중계됩니다. 그때 또 좋은 자료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1, 2, 3, 4회 행사를 했는데 거기도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언제든지 접근하셔가지고 대구의 폭염, 우리나라 폭염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 좋은 자료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활용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대구는 그래도 도시 전체적인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원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 하는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조건은 아직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뭐 이야기하는 인서울 하잖아요. 서울은 전문가들 볼 때는 포기해야 됩니다. 거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여러 가지 지표상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공간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분하니까 시민들 조금 힘내시고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은 대구가 대한민국 대표의 덥지만 우리 그래도 시원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도시로 아마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우리 7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 동안 폭염 온라인 퀴즈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접속 많이 하셔서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품 역시 푸짐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는 대구 엑스코 320호에서 그린 뉴딜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있고요.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폭염 대응과 전망, 그리고 오후 2시에는 폭염과 쿨 산업을 주제로 한 세션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혹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 역시나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접속하셔서 함께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5분의 패널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제5회 대구 국제 폭염 대응 포럼과 함께 했는데요. 첫째 날 우리 오늘은 토크 콘서트와 함께 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행동 습관을 바꾸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이 우리가 기후와 관련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이런 질병에 관련된 문제와도 우리가 이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옮겨야 될 때이고, 기후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도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옮겨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5분의 우리 전문가 패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토크 콘서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